종가 라스트 신. 오늘장 명장면을 찾아보고 최고의 종가 베팅주 찾아볼게요. 오늘도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주셨던 제주은행 사실 네. 정말 잘 갔거든요. 네. 정말 아쉽게도 저희 목표가였던 기준에서 딱 200원 아쉬워요. 맞아요. 최고가 기준으로 11% 터치했는데 네. 오늘 리뷰해봐야겠죠? 네,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좀 이제 목표 가격을 이전에 전고점을 한번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오전장에 좀 나왔는데요.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은 약간의 좀 비속어로 쓰자면 약간 좀 약발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200원 정도까지 목표가가 좀 도달이 좀 안 됐습니다. 뭐 하루 만에 그래도 10% 넘는 수익을 좀 챙겼다는 거에 일단은 만족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리뷰를 좀 들어가는데요. 화면 한번 잠깐 만약 볼 수 있으면 차트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주은행 어찌 보면은 그 테마주 이 고금리 유지 테마주 중에서 1등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게요. 제주은행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월봉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게 월봉일 것 같습니다. 일봉은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왼쪽 보시죠. 지금 왼쪽의 그림 보시면은 예, 약간 좀 아래꼬리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세는 200원 정도가 좀 모자른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요.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2시에 파월윤준 의장의 발언이 저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전혀 빠지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목표가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을요. 예, 16,500원에서 18,000원까지 제가 상향 조정할 테니까요. 예, 왜 상향하느냐? 파월윤준 의장이 힌트를 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단 금리는 없다고요. 예, 그러면 고금리 기조가 시장을 괴롭힐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지성 종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수익 축하드리면서 제주은행 목표가 좀 더 올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주셨던 제주은행 기존 목표가였던 16,500원에서 18,000원까지 네.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이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오늘 매니저님이 뽑아주신 명장면 뭔가요? 지금 뭐 반도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전공력 스크러브 커츠 쪽이 뭐 유니센도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반도체 뭐 어찌 보면 환율 수혜주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반도체로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개별적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명장면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명장면 보시면서 2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바로 명장면 보시죠. 네. 바로 이분 여러분들 대한민국 오.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아시는 분 중에 한 명이죠. 그쵸? 안경 끼셨고요. 약간의 흰머리 있고요. 오늘은 약간 콧등을 만지지는 않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 2시에 캐나다에서 주최하는 캐나다 경제 포럼에서 이때 이제 캐나다 그 은행장과의 또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명이 나왔는데 그 라이브 분 중에서의 한 장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사실 좀 희박할 거다라는 거를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이전 FMC라는 통화 의사록과 다르게 상당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잘 올라가다가 또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상당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바로 자막 한 줄 평은 나가죠. 파월 금리 인하는 멀었다. 근데 이게 이전보다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도비시했는데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요거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씬을 꼽아봤고 잠시 뒤에도 이와 관련주 첫 번째 씬 종목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명장면 만나봤는데 사실 뭐랄까 어제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좀 빠르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바로, 주셨던 네. 제주은행 설마 같은 종목은 아니겠죠? 제주은행을 바로 한다면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은 결이 조금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는데요. 어차피 동종 업종이 합니다. 네. 1등주 갔으면 2등주도 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네. 종목은요. 아마 2등주가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푸른 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푸른저축은행 사실 뭐 제주은행의 친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색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행 제1금융권이지만
이 회사는 제2금융권 소속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결은 좀 다르죠. 근데 업종은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 고금리 테마주입니다. 21년도 파월 연준 의장이 빚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각오하라는 반언을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고금리 테마주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은행주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서 장면에서 모딩이 나왔죠. 파월 연준 의장. 바로 이 포스트 타겟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을 2%대. 이 2%대가요. 1970, 80년대 폴 보커 당시 때 마련했던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인데요. 지금도 아직도 2%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전에 폴 보커 당시 또는 아스헨저에 대한 그런 전 연준 의장의 과오를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올라가고 뭐 이런 몇 개 종목도 올라가는 거에 막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고 오히려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해서 뭔가 계좌 수익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제주은행에 이은 푸른 저축은행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아까의 명장면 씬 그게 답니다. 바로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주 푸른저축은행 고금리 대표 수혜주 가지고 와주셨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뭐 2월 달에 제주은행은 어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부분으로 좀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좀 돈만 좀 올라갔고요. 이때 당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CPI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이 출렁일 때 또 한 번에 또 FOMC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같이 좀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였죠? 저 PBR 정책주로도 활용됐었죠. 이 회사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저 PBR 관련주이긴 하지만요. 자, 화면 좀 더 까까이 당겨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제주은행 올라간 것처럼 2등 성격 올라갔습니다. 3등은 고려신용 정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이 제가 만약에 끝났다라고 해서 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지금 4.7이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갈 기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향할 때까지 5%의 뭔가 코를 찍을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 상승이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대 차트 딱 키우시면요. 여러분들 목표 가격 선정이 가능합니다. 목표 가격력 짧게 일단 보겠습니다. 12,500원 선.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상존돼 있습니다. 악성 매물대 있기 때문에요. 12,5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2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계좌를 지금은 4월달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좌를 저는 지금부터는 좀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제주은행에 이은 두 번째 해지 종목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주 푸른저축은행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을 또 대비해봐야겠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시장의 예고편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네. 장면일까요? 바로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인물 특집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그렇네요. 같은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 혹시 아시나요? 이분? 네. 네, 많이 처음- 봤는데 네. 블랙스톤 CEO분 아니신가요? 슈워츠만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여기 이제 기사에 이제 외신 기사, 이제 블룸버그 뉴스 통신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블랙스톤의 CEO입니다. 블랙록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블랙스톤은 처음 들어보시죠? 대체 자산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부동산 플러스 채권 투자의 이 운용사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1위 기업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 좀 하긴 하겠지만 이쪽엔 거의 문외한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 블랙스톤 CEO가 갑자기 뭘 얘기했느냐 더 넥스트 AI 트레이드라는 이런 뭔가 심볼을 쓰면서
AI 거래로 인해서 전력난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채권 투자하신 분이 갑자기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난, 그러면서 뭐 원전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앞으로 변압기도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자산 투자의 1위 기업인 이 블랙스톤 CEO의 발언이 오늘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더 AI 2단계에서의 뭔가 확장성을 띠는 뭔가 이 뉴스가 나왔다. 따라서 이거를 두 번째 라스트 신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매니저님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뭐랄까 네. 힌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관련주인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한번 오늘의 스포일러주 만나보고 싶은데요. 너무 네. 궁금해요. 지금 좀 막 올라가더라고요. 뭐 오. 올라가는 종목인데 그래도 한번 지금 자리에서 한번 쫓아가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 종목은요. LS 일렉트로이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LS 일렉트릭. 뭐랄까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상방이 좀 남아있나요? 네. 더 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니까 제가 네. 이런 명장면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증권사, 그러니까 여의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정말 많이 쏟아지면서 10만 원 정도 이하에서 거의 주가가 35에서 4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 전력 인프라 최근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전반 그리고 중간 변압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환영하느냐? 미국 향입니다. 미국에 사업을 하고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공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으로 미국 경기만 좋을 거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겠죠. 리쇼어링 관련된 최대 수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도를 여기서는 확인을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그 테일러시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여러분들 아실 건데요. 여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LX 일렉트릭의 공장이 있습니다. 배전반 공장을 현재 만들어서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기서 가져다 쓰겠죠. 뭔가 이 공장 반도체라는 캐파 증설을 위해서요. 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이런 캐파 증설 및 전력 노후망 교체 이것도 대성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 관련주로서 상당히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LX 일렉트릭 두 가지 모멘텀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모멘텀까지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의 네. 스포일러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자리에서요. 여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나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4분인가 5분이 연속으로 이 LS 관련된 부분들의 보고서를 타겟 프라이스를 계속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면서 주가가 거의 뭐 15만 원이니까 한 대략 한 40% 정도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고점인 것 같은데 여기 좀 조정 나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가 좀 더 느껴지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 전력기기 업체는 이트는요 계속 이런 식으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14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한 14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기준점으로 보고 만약에 빠지면 바이 더 딥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18만 원 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9천 원 선, 12만 원이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단기 추세 라인이죠. 예, 조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9천 원, 여기니까요.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위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목표 가격은 아마 18만 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AI 2단계, 골드만삭스가 주장하는 AI 2단계의 바로 두 번째 심볼이 바로 전력기기다.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목표 가격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네이버나 너튜브에 MBN 신광서분의 신광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오늘 10시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어떤 주제냐면요
저는 분명히 어제 이 공개 방송에서 시장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했고요. 물론 지금 반등이 그렇게 좋은 반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이 반등이 며칠 더 이어질 건데 이 반등이 이어질 때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교체될지 유망 업종들, 종목들을 한번 후보군들을 제가 설명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녁 10시 너튜브에 네. 신광석 주식 또는 MBN 신광석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함께 보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